죽었다던 사람이 살려주세요라고 속삭였는데요. 그 목소리를 가장 먼저 지운 사람이 공난숙이었답니다. 공난숙은 그 한 문장에 스스로 갇혔습니다. 듣지 못한 비명,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마지막 신호, 그리고 처리했는데요 라고 단정하려던 자신의 말. 그런데 이상했어요. 공난숙의 귓속 어딘가에서 그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살아 움직였거든요. 살려주세요. 박경신은 분명 끝났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낮게, 길게, 마치 부풀어 오르는 불안처럼요. 공난숙은 숫자로 마음을 달래는 사람이었는데요. 건양그룹과 더 크라운 사이에 걸쳐있는 계약의 금액, 주가 변동폭, 이사회 표 대수, 그리고 한혜라가 쥐고 있는 비밀 계정의 잔해까지. 숫자는 배반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그날 이후 숫자들이 전부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박경신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아주 작게 번지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걸 흘렸죠? 공난숙이 묻자 구 실장이 아주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난숙님, 출처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진세훈 쪽에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세훈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죠. 정의롭지만 때로는 거칠게 밀고 들어오는 성향. 차정원과 얽힌 과거가 그의 걸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박경신의 이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박경신이 과거 공사 하도급과 관련된 비자금 라인, 그리고 어떤 신분정리 사건의 운전 기록을 쥐고 있었다는데 주목했답니다. 그 신분정리는 모두가 얼핏 알면서도 서로 외면하던 이름과 자리의 교환, 그러니까 차정원 차수아와 주영채의 서류 그림자와도 어딘가 닿아 있었고요. 차정원은 그때 또 다른 벽과 마주하고 있었는데요. 한혜라가 조용히 건넨 봉투 안에 불일치라는 스탬프가 찍힌 서류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차정원은 그 문자를 본 뒤 한동안 말을 잃었고 주하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정원, 지금은 받지 말고 기록만 남겨둬요. 누가 흔드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하늘은 냉철했는데요. 냉철함 뒤에 이상한 조바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판이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후계 구도와 장기 프로젝트의 지분 배분까지 흔들 수 있는 급소로 번질 조짐이 보였거든요. 한혜라는 다르게 움직였답니다. 한혜라는 확실한 불확실성만큼 유용한 것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공난숙을 불러 아주 짧게 물었습니다. 박경신 문제, 깔끔하게 끝난 거 맞나요? 공난숙은 미소로 답했죠. 네, 부회장님. 변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혜라는 그 미소를 오래 보지 않았어요. 대신 윤비서에게 메모 하나를 적어 건넸습니다. 박경신 생존 확인. 루트는 더 크라운 쪽부터. 한혜라는 공난숙을 신뢰하기보다 공난숙의 불안을 자산처럼 쓰는 쪽을 택했는데요. 누군가의 흔들림만큼 협상의 여지가 커지는 법이라서 그랬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비공개로 걸려온 전화가 차정원의 폰과 주하늘의 사무실, 그리고 공난숙의 개인 번호에 거의 동시에 도착했거든요. 같은 파일, 같은 길이, 같은 호흡. 11초짜리 녹음이었는데 세 번째 초에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차정원은 얼어붙었고 주하늘은 일단 포렌식을 요청했으며 공난숙은 전화를 끊자마자 손톱을 짧게 잘랐습니다. 별것 아닌 행동 같았지만 공난숙에게 손톱은 결정을 망설일 때 길어지는 것이었거든요. 손톱을 잘랐다는 건 결정을 다시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구 실장, 정리해요. 이번엔 확실히. 그 말이 아주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구 실장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말이 없었는데요. 사실 구 실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박경신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요. 구 실장은 아주 오래된 창고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박아둔 차문 손잡이의 지문을요. 난숙님, 이번 건은 설명 말고 결과요. 공난숙은 자기가 만든 말의 감옥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결과만 남기고 과정은 지우는 방식. 그게
그녀의 생존 기술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정이 자꾸 흘러나왔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과정 속에 이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차정원, 주영채, 한혜라, 주하늘, 진태석, 진세미 구실장, 황실장, 윤비서 그리고 박경신. 진태석은 이런 판을 즐기는 편이었는데요. 이기는 쪽에 서는 게 원칙이라는 그의 말은 생각보다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공난숙이 도움을 청했을 때 그는 의자를 조금 뒤로 빼며 물었습니다. 난숙 씨, 이건 노이즈인가요? 아니면 시그널인가요? 공난숙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죠.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박경신을 들고 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진태석이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사람부터 정리해야겠네요. 누가 제일 많이 흔들리죠? 공난숙은 대답을 아꼈는데요. 마음속 답은 명확했어요. 나. 그럼에도 공난숙은 다른 이름을 골라야 했습니다. 구실장이요. 그리고 진세훈. 말이 나온 순간 공난숙의 혀끝이 아주 잠깐 얼얼했답니다.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혀는 늘 먼저 알아차리거든요. 한편 주영채는 이 소용돌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주영채는 차정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름은 바꿀 수 있는데요. 자리의 욕망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정원 씨가 지키려는 건 자리의 안전이죠. 그 안전은 누구의 불안을 밟고 서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차정원은 그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욕망보다 안전이 필요해요. 제 자리를 지켜야 제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주영채가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였죠. 그 자리를 누가 먼저 계산서로 묶어놓을까요? 난숙일까요? 헤라일까요? 아니면 정원 씨의 남편, 주하늘일까요? 주하늘은 듣지 못한 대화였지만 본능처럼 그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세훈을 찾았죠. 세훈 씨, 박경신 파일을 왜 우리보다 먼저 갖고 있습니까? 진세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씨도 알죠. 누군가 정원의 서류를 뒤섞던 그날 운전자가 필요했어요. 그 운전자가 박경신이었답니다. 박경신은 살아있고요. 저는 그 사람을 숨겨뒀습니다. 누가 끝까지 처리하려 드는지 보려고요. 주하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내놓죠. 진세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아직 누가 정원을 진짜로 지키는지, 누가 정원을 지렛대로 쓰는지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그 사이 차정원에게 봉투 하나가 더 도착했는데요. 의견서라는 제목 아래 서명이 번진 서류, 그리고 작은 USB 하나. USB를 열어본 윤비서는 곧장 숨을 멈췄습니다. 부회장님, 이건 주영채 명의와 차정원 명의가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이동한 기록입니다. 동선이 겹쳐요. 한혜라는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겹치는 건 늘 신호죠. 중첩될 때 진짜가 보입니다. 윤비서, 겹치는 지점만 따로 뽑으세요. 그리고 난숙님과 오늘 저녁에 보자고 하세요. 한혜라는 겉으로는 담담했는데요. 속으로는 계산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흔들리기 전에 사람을 바꾸든 책임을 나누든 아무튼 먼저 계산서를 준비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니까요. 약속된 저녁 공난숙은 예상보다 더 차분했는데요. 부회장님, 저는 배후가 누군지 압니다. 한혜라가 물었습니다. 누군데요? 공난숙은 오래 망설이다가 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정원 씨요.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논리를 쌓았죠. 정원 씨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건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경신을 들고 와서요. 진세훈과 손을 잡은 듯 하고요. 한혜라는 미간을 아주 살짝 접었습니다. 난숙님, 저는 정원 씨의 혼란을 이용할 줄은 알아도 정원 씨를 적으로 두진 않습니다. 그건 비용이 커요. 이번 판의 적은 불확실성을 비밀로 만들어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결론은 단단했는데요. 그러니까 난숙님, 진짜 적을 잘 보죠. 그리고 그 적을 찾는 동안 난숙님은 스스로를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날 밤
또 한 통의 비공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길이가 달랐는데요. 1분 12초. 차정원이 먼저 들었습니다. 초반 10초는 밋밋했는데 11초부터 낯익은 기침소리, 19초에 휘마이너스 하는 바람 소리, 33초에 아주 약한 엔진 진동, 그리고 47초에 미안합니다라는 낮은 중얼거림. 마지막 5초에 다시 그 목소리가 떴죠. 살려주세요. 차정원은 주하늘을 바라봤고 주하늘은 이건 조작이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답니다. 진짜가 섞여 있었거든요. 그 즉시 주하늘은 황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GPS와 시간대별 신호 전부 모아서 클러스터로 묶어줘요. 바람 소리와 엔진 진동, 가까운 창고나 부두, 산길 전부. 황 실장은 예라고 했는데요. 사실 황 실장은 이미 보고서를 반쯤 만들어둔 상태였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공난숙이 만드는 결과의 그림자를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진태석은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더 크라운, 건양 장기 프로젝트 지분 재배치 제안. 보낸 사람은 공난숙. 진태석은 메시지를 읽고 고개를 기울였죠. 흔들리는 쪽이 먼저 제안한다.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네라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부회장님, 이기는 쪽에 서고 싶은데요. 어느 자리에 서야 할까요? 하네라가 대답했죠. 태석 회장님이 서는 자리를 이기는 자리로 만들면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죠. 그 말은 공난숙에게 기회이자 경고였는데요. 사람을 덮어쓰게 하는 예전 방식이 아니라 방식을 공개해서 판을 뒤집는 새 방식을 택하겠다는 뜻이었답니다. 정오 무렵 진세훈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박경신을 데리고 아주 좁은 방에서 차정원과 마주하게 했는데요. 차정원은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왜 그날 그냥 가지 않았나요? 박경신은 손을 움켜쥐고 계속 떨었습니다. 차차씨. 저는 시킨 대로 운전했는데요. 갑자기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표가 붙었어요. 저는 그날 영수증만 뭐라고 해서 모았어요. 주유 영수증, 톨게이트 영수증, 그리고 계산서요. 누가 요구했습니까? 진세훈이 묻자 박경신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난숙 공난숙이요. 저는 살고 싶었어요. 차정원은 그 말에 숨이 걸렸습니다. 공난숙이라는 이름이 그날 그 봉투, 그 비공개 전화와 전부 연결되는 듯 했거든요. 진세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정원, 선택해야 합니다. 이걸 지금 터뜨리면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씨와 헤라 부회장, 그리고 주영채까지 모두가 다칩니다. 반대로 시간을 벌면 누가 진짜로 당신 편인지 더 명확해지겠죠. 저는 기록을 지키겠습니다. 차정원은 잠깐 눈을 감고 기록을 지키는 게 제일 무섭네요 라고 말했답니다. 기록은 늘 사실보다 오래 남았거든요. 그래서 더 잔인했죠. 그 무렵 공난숙은 다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 실장, 박경신은 내가 직접 데려오죠. 실수를 반복하면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구 실장이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난숙님, 이번엔 안 됩니다. 공난숙이 처음으로 표정을 잃었습니다. 왜요? 진세훈이 보호하고 있고 주하늘이 장비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바로 티가 납니다. 공난숙은 그 말을 듣고 의자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그러면 나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뿐이네요. 먼저 계산서를 내는 것. 그 말은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자기 몫의 잘못을 영수증처럼 제출하느냐. 그 타이밍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이사회 준비회의에서 하네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리스크 보고에 한 항목을 추가하죠. 과거 신분 정리와 관련된 외부 제보 가능성, 그리고 관련자 조사 착수. 투명성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는데요. 공난숙이 의외로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제가 실무 총괄을 맡겠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죠. 하네라의 눈빛이 아주 잠깐 빛났습니다. 먼저 계산서를 준비했다는 신호였거든요. 그리고 그 신호는 다음 장면을 예고했답니다. 누구의 항목을 어디까지 적어낼 것인가. 회의가 끝나갈 무렵 주영채가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정원 씨, 오늘 표정이 이상해요. 누가 숨을 빌려갔나요? 그 말에 차정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을 마주치자 잠시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숨은 빌려줄 수 없는데요. 정원이 조용히 답했죠. 이름은 빌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주영채가 그제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름은 남이 주지만 선택은 자신이 하잖아요.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정원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 어딘가에서 주하늘에게 보냈던 짧은 메시지가 떠올랐죠. 지금은 받지 않고 기록만 남길게요. 그 문장을 떠올리며 정원은 마음속으로 또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기록은 끝내 누군가의 편이 된다. 그게 언제나 문제였어요. 기록은 진실보다 오래 남고 감정보다 냉정하며 결국은 누군가의 무기가 되었거든요. 회의실을 나서는 사람들 틈에서 하네라가 정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표정이 많이 달라졌네요. 이젠 누가 적인지 알겠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칼날 같았어요. 정원은 짧게 웃으며 답했죠. 아직은 모르겠어요. 다만 누가 먼저 계산서를 준비하는지는 곧 알겠죠.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시계가 23시를 넘겼을 때 건양그룹의 본사와 하늘의 집, 그리고 공난숙의 개인 사무실 세 곳의 조명이 동시에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23시 11분. 세 개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비공개 발신. 이번엔 누구도 먼저 받지 않았어요. 차정원은 휴대폰을 바라본 채 숨을 삼켰고 주하늘은 화면을 지켜보며 손끝으로 책상 표면을 두드렸습니다. 공난숙은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죠. 왔구나. 누가 보냈는지는 몰라도 이건 단순한 전화가 아니라 메시지였어요. 누군가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 전화벨이 멈추자 동시에 세 사람에게 서로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동일한 발신 번호, 동일한 시간, 다른 내용. 차정원에게 온 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의견서 하단에 번진 서명, 그리고 그 옆에 새겨진 이니셜 P, K, S. 그건 박경신의 약자였죠. 정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살아있단 건가 아니면 누군가 흉내를 낸 건가.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잉크 번짐은 오래된 서류의 흔적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번짐의 모양이 지난번 자신이 봤던 서류와는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수정된 진실을 만들어 보내온 듯 했죠. 같은 시각, 주하늘에게는 좌표가 도착했습니다. 지도 앱이 자동으로 열렸고 화면 중앙에 붉은 점 하나가 깜빡였죠. 위치는 서해안 부근의 오래된 창고단지. 주하늘은 무심히 확대하다가 멈췄습니다. 좌표의 옆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함께 있었어요. 엔진 진동이 끊기지 않는 곳을 찾아라. 바람, 엔진, 그리고 진동 며칠 전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소리와 같은 단서들이었죠. 그건 마치 누군가가 진짜 목소리의 출처를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한편 공난숙에게 도착한 메시지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계산서 이미지 한 장. 상단에는 자신이 고용했던 외부 인력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오른쪽에는 건별 단가가 정리되어 있었죠. 가장 아래 굵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계산서를 준비했나? 공난숙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문장은 누가 보냈는지 몰라도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문장이었죠. 그녀는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각 인력의 이름, 단가, 날짜. 어느 것 하나 틀린 게 없었어요. 마치 내부 기록을 그대로 가져간 듯 정밀했죠. 내 쪽 문서를 누가 훔쳤지? 공난숙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가장 아래의 날짜가 눈에 들어왔어요. 2025년 10월 28일.
어제 날짜였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과거의 청구서가 아니라 미래의 계산서라는 걸요. 즉, 누군가가 이미 결과를 써놓고 자신에게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한편 차정원은 사진을 확대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P, K, S. 바로 옆에 거의 지워진 글자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조로 시작하는 한글 자모였어요. 정원은 직감했죠. 박경신 혼자서 한 일이 아니야. 누군가 옆에 있었어.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모든 게 엮이게 되니까요. 주하늘은 좌표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곧장 황 실장에게 연락을 취했죠. 좌표 근처 모든 출입 기록, 최근 차량 데이터 전부 조회해요. 특히 바람이 세게 부는 구역 중심으로. 황 실장이 묻습니다. 혹시 박경신 건입니까? 아니요. 하늘은 짧게 잘랐습니다. 이번엔 박경신을 찾는 게 아니라 박경신을 이용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시각 공난숙은 손톱을 짧게 자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번엔 누가 나보다 먼저 계산서를 낸 걸까? 그녀는 오래전 자신이 구실장에게 했던 말 결과만 남기고 과정은 지워요. 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였죠. 누군가 과정만 남기고 결과를 자신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그 세 메시지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발신자는 한 명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발신자의 다음 문장은 이미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을 남긴 사람은 누구인가? 23시 12분, 새 휴대폰의 화면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심장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모든 인물의 기록이 다시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공난숙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가락으로 마지막 줄을 지웠습니다. 지우개처럼 문장을 밀어냈는데요. 이상하게도 화면 속 글자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세게 문질러도 그 문장은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누가 먼저 계산서를 준비했나? 그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단순한 문장이 아닌데요. 그 안에는 누가 먼저 살아남으려 했는가, 누가 먼저 배신을 예감했는가 같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지울 수 없는 건 글자가 아니라 순서라는 걸요. 사건에는 늘 순서가 있고 그 순서가 진실을 결정했어요. 먼저 준비한 사람, 먼저 말한 사람, 먼저 서명한 사람. 그 세 가지가 판을 바꿨고 그 순서가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의 생존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이 들은 살려주세요라는 목소리는 사실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울리고 있는 신호였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녀는 누군가를 처리하며 살았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그 목소리가 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 들렸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공난숙은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침대맡 탁자 위에는 오래된 영수증 몇 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중 하나는 박경신의 이름이 적힌 주유소 계산서였죠. 손가락으로 이름을 따라가던 공난숙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 하나의 이름이 이렇게 오래 따라붙을 수도 있구나. 이름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건 죽음보다 더 끈질긴 흔적이라는 걸 이제야 실감했죠. 다음 날 아침, 차정원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긴 망설임 끝이었는데요. 결국 그녀는 기록을 남기기로 한 겁니다. 하네라에게는 공식 보고서 형태의 편지를, 주하늘에게는 단 한 줄짜리 메시지를, 진세훈에게는 USB 사본을, 그리고 주영채에게는 아주 짧은 인사를 각각 보냈죠. 하네라에게 간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다만 그 자리의 안전 비용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하네라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아주 짧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혀끝이 살짝 말려들었죠.
좋아요, 정원 씨. 이번엔 방식을 바꾸죠. 그 말은 곧 정원을 자신의 새로운 카드로 쓰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정원이 스스로를 책임지는 순간 그 책임을 누군가 대신 써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주하늘은 정원의 메시지를 보고 잠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어요. 지금은 받지 않고 기록만 남길게요. 그 문장은 사랑의 고백도 이별의 신호도 아닌데요. 보호와 경계가 동시에 숨쉬는 문장이었답니다. 그래서 주하늘은 짧게 답했죠. 옆에 있을게요. 하지만 그 답장엔 묘한 거리감이 있었어요.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보겠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진세훈은 USB를 건네받으며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기록을 읽는 사람이 배신을 하겠죠. 그 말에 정원은 묘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게 위로인지 경고인지 본인조차 분간이 안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주영채. 정원은 그녀에게 짧게 인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을 제 얼굴에 남기려 합니다. 주영채가 살짝 웃었죠. 결국 선택은 얼굴에 남아요. 오늘 정원 씨 얼굴 괜찮아 보여요. 그 말엔 묘한 의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보인다는 건 아직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끝으로 공난숙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공난숙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계산서를 내야겠다. 그녀는 모든 이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자진 보고서를 냈습니다. 과거 신분정리 과정에서 외부 인력 고용과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는데요. 관련 비용 처리의 불투명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실무 총괄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다만 조직 차원의 관행도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보고서는 짧았지만 파장은 길었습니다. 단 한 장의 문서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름의 그림자가 들어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박경신 사건이 여기까지 온 거야. 살아있다는 소문이 진짜였던 건가? 난숙 전무가 직접 보고서를 내다니 뭔가 더 있겠지. 공난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었거든요. 그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죠. 내가 박경신을 죽였다고 믿게 만들면 그게 진짜보다 더 안전하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렸답니다. 살아있다는 건 자신이 아니라 박경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으니까요. 그런데 보고서가 회의실을 한 바퀴 돌며 전달될 즈음 뒤편에 앉아있던 한 인물이 아주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박경신의 서명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네. 그 한마디는 유리잔처럼 방안을 깨뜨렸습니다. 공난숙의 손끝이 멈췄고 하네라의 눈이 번쩍 들렸죠.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훑으며 순간적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가짜 서명 그건 곧 진짜 생존자의 존재를 의미했거든요. 하네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박경신을 다시 써먹고 있네요. 주하늘은 무표정하게 회의록을 덮었고 진세훈은 펜을 돌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서류보다 목소리를 찾아야 할 때야. 공난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그날 밤 들었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이젠 분명했죠. 그 목소리는 누군가의 유언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였다는 걸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그 말은 다음 장을 예고했습니다. 박경신의 서명이 진짜가 아니라면 살려주세요라는 목소리의 주인은 또 누구냐는 질문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그 질문은 다시 차정원, 하네라, 주하늘, 진세훈, 주영채, 진태석, 진세미, 구실장, 황실장, 윤비선, 차기범, 조미양, 그리고 공난숙에게로 되돌아올 겁니다. 누구의 숨이 누구의 계산서 위에서 오르내렸는지, 누구의 이름이 누구의 자리에서 숨을 쉬었는지 그 확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일찍 자리를 뜨지 못하겠다는 사실이었죠. 왜냐하면 마지막 비공개 전화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 전화는 이렇게 시작됐답니다. 기록 들리시나요?